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거의 태어날 때부터 접하게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요.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때로는 우리 삶에 굉장히 유용하고 강력한 그런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극단적으로 못하게 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이런 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같이 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도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과몰입이라든지 과사용, 그 다음에 중독까지 이런 어떤 위험까지도 또 있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요. 어릴 때부터 제가 시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내가 이런 거를 막 교육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되지? 여러분이 그 시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때만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사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같이 의논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또는 디지털 미디어를 알아서 잘 쓰고 있겠지, 우리 엄마는 너 믿어라는 그런 유명한 짤도 있는데 알아서 잘 쓰겠지라고 쿨하게 너무 방치하시는 거는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만큼 너무 과도하게 통제를 해야만 합니다. 온라인은 무조건 위험합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도, 그 다음에 적절한 관심, 그리고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대화를 나누면서 요즘에는 스마트폰 통해서 뭐 보고 있니? 어떤 거 보고 있어? 라고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아직도 자기조절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요.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몇 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집과 우리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규칙을 함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아이랑 같이, 우리 친구들과 같이 스마트폰 사용을 하는 시간, 그리고 장소, 어떤 컨텐츠를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주말에는 몇 시간을 할 것인가, 식사 시간과 잠잘 때는 하지 말 것인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리고 숙제나 과제나 이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한 다음에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이런 연령이랑 상황에 맞춰서 현실적인 규칙을 정한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현실적인 규칙은 어차피 지킬 수가 없고 아이한테, 청소년들한테 반발실만, 그래서 몰래 사용하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규칙을 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두가 소통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어떤 공간에 붙여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왜 이런 규칙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지켜야 되는지, 왜 건강에 이게 꼭 중요한 문제인가를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 청소년들의, 친구들의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 없는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 중에 특정 시간, 예를 들어서 식사 시간이라든지 가족끼리 하루를 마무리하는 대화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지정하되 같이 의논해서,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어도 생각보다 괜찮네, 생각보다 부모님과 대화 나누는 게 재미있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잠시 이게 없는 시간 동안 떠들어 봤더니 너무 재미있네, 이것도 꽤 괜찮구나, 소소하게 재미있구나, 이런 일상생활의 강력한 자극이 아닌 일상생활의 소소한 즐거움을 적당하게 균형 잡힌 그런 시간으로 계속 거기에 노출도 되고 반응도 해보고 경험해보고, 이런 것들이 꼭 같이 균형 있게 동반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모님과 선생님이 중요한 롤모델이 되는 건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부모님과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한테는 일방적인 어떤 내가 어른이고 너는 어른이 아니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요즘 친구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런 걸로는 마음에 와닿지도 않을 거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억울한 느낌이나 죄책감이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가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건데요. 이거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제가 다시 한번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 활동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멘탈이 바사삭하고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 중독 문제로 도피하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마음을 잘 스스로 조절해가지고 중독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중독 상태고 우울증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멘탈이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피지컬리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내야 되고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건 요즘에 그 학교의 학교 자체가 안타깝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학교에 이제 넓은 운동장 같은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어떤 대안 활동, 대체 활동 이런 것들을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자 이렇게 권유해주기 사실 어렵습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신체적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활동들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우리 집 앞에 가면 뭐 그런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돈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침대에서 누워서 스마트폰 하는 게 편해 라고 우리 친구들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적인 활동을 제안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시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볍게 할 수 있는, 저는 걷기를 항상 강조를 하는 편인데 걷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게 저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이제 좀 이런 어려운 용어로 이야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가? 요즘에 AI다, 챗 GPT다, AI 에이전트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그 업무 시간 또는 공부 시간을 또 많이 줄여줌으로써 이제 유용하게 우리가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너무 그것만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는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조금만 사용하고 그 이상으로 너무 과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좀 피해야 되고, 온라인 예절도 또 필요할 수 있고, 익명성이라는 것 뒤에서 무례한, 조금 나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무례하고 불친절하고 때로는 파괴적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우리가 서로서로 교육을 하고 지도를 받고 하게 되면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게 올라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청소년 때부터 열심히 서로서로 배우고 나눠야 될 중요한 지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안유석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디지털 미디어 과사용 중독,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